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광수쌤입니다. 오늘은 미적분 개념정리 10차 시 이계도함수와 그래프 단원입니다. 설명하기가 매우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교육과정 내에서 가능한 이해할 수 있도록 수능 기출 입시와 수학적 아름다움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기 위해서 매우 정성 들여 만들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집중하셔서 따라오세요. 일단 이번 강의는 크게 네 가지 파트로 구성했습니다. 첫째로 출제가 많이 되는 초월함수 곱골 그래프를 미분하지 않고 빠르게 개형 찾는 방법을 예시 8개로 압축했고요. 두 번째로 증명하면 사용해도 되는 핵심인 로피탈 정리. 셋째, 미적분 그래프의 핵심인 이계도함수의 부호와 볼록성이 필요 충분 조건임을 로피탈 정리와 롤의 정리로 증명을 했고요. 넷째로 출제가 많이 되는 3도극에서 시간을 확 줄여줄 수 있는 초월함수의 테일러 급수 전개. 이렇게 이번에도 교육과정과 수능 출제 내용 위주로 완벽한 증명과 개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두 끝났고 일단 우리 고1에서 다항함수, 짝팅, 홀통, 그리고 인수정리, 그리고 수2에서 정, 절, 대, 극점, 곡 기억하시죠? 정의역, 절편, 대칭성, 극값, 점근선, 변곡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합과 곱으로 표현된 그래프, 초월함수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고 모의고사나 평가원 보면은 기출문제 많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컨셉을 잡았는데 첫 번째로 플러스 곱셈 함수는 y 값을 라인별로 곱하고 겹쳐서 그리든지 라인별로 그려라. 두 번째, 확실한 점을 찾는다. 예컨대 플러스 곱하기에 대해서 0이 되는 지점 혹은 항등원 0과 1에 대해서 값을 찾습니다. 세 번째, 곱은 속도 비교. 우리 수열에서 극한에서 로다지 기억하실 겁니다. 로그, 다항함수, 지수함수의 속도로 움직인다. 파워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번째, 극한의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를 살핀다. 그래서 25개의 예시는 링크를 참조하시고요. 일단 얘 8개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에 있을 때 일단 다항함수 x제곱, 그다음 지수함수 2의 마이너스 x인데 속도가 지수가 더 빠르죠. 그래서 일단 확실점은 0입니다. y값이. 그리고 왼쪽은 플러스 무한대 확실하고 부드럽게 연결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은 지수함수가 더 강하기 때문에 땡겨 내려가는 형태로 그래서 0 플러스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곡점은 두 개고 이것은 계산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자, 얘 두 번째 y는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자, y는 x가 있고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지수함수로 항상 양수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0 플러스로 가죠. 해서 확실점은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따라가게 되면은 지수함수로 끌려가기 때문에 오른쪽은 0 플러스 왼쪽은 0 마이너스로 정하기에 0 원점 대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곡점은 두 개가 되겠네요. 예제 3번입니다. y는 x제곱 ln x입니다. 그러면 로그 그리고 다항함수가 있으면 로다지 때문에 일단 확실점은 1,0에서 생기고 당연히 더욱더 플러스 무한대기 때문에 곱에 대해서는 오른쪽 위로 주소 수밖에 없고 부드럽게 연결. 그러면서 확실점 왼쪽에서는 플러스랑 마이너스의 곱이기 때문에 음으로 빠지되 다항함수가 더 강하기 때문에 다항함수 쪽으로 끌려 올라가야 됩니다. 따라서 0 마이너스로 수렴합니다. 물론 0 오른쪽에서 정의가 돼야 되겠죠. 변곡점은 그런 의미에서 한계가 생길 것 같네요. 예제 4번 가겠습니다. y는 x분의 1 ln x입니다. 자, 로그 그리고 x분의 1. 당연히 확실점은 1,0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 확실점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더욱더 무한대로 갈 거고 자, 오른쪽 부분은 다항함수가 더 강하기 때문에 다항함수 쪽으로 끌려가면서 플러스 무한대로 가지 않고 오른쪽 플러스 0으로 갑니다. 이게 조금 헷갈릴 경우는 로피탈 정리를 사용해도 됩니다. 그것은 제가 2번에서 해드릴 것이고요. 자, 예제 5번 가겠습니다. y는 x2의 x승입니다. 자, 그랬을 때 다항함수고 지수함수가 있을 때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랑 0 플러스의 싸움인데 확실점은 일단 0,0이고 더욱더 플러스 무한대로 가죠. 오른쪽은 왼쪽은 0 플러스로 땡겨가야 됩니다. 그런데 음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 0 마이너스로 쭉 따라가죠. 지수가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곡점은 한 개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예제 6번 x제곱 2x입니다. 다음 함수가 있고 2x가 있을 때 일단 지수가 더 강하고 확실점은 0입니다. 0,0 그리고 오른쪽은 당연히 플러스 무한대로 가고 왼쪽은 누가 더 강하냐의 싸움인데 지수가 더 강하기 때문에 지수 쪽으로 끌려가겠죠. 그렇지만 확실점 왼쪽은 분명히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로 뜨되 0 플러스로 가도록 이렇게 그러면 변곡점 두 개로 나올 것 같네요. 그죠? 계산에 의해서 변곡점 찾아주시면 됩니다. 예제 7번입니다. x 곱하기 lnx 제곱입니다. lnx 제곱이 있다 하더라도 로그일 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lnx 제곱은 이렇게 그려지고요. 다음 함수는 y는 x죠. 그래서 그 확실점은 분명히 2점이고 그리고 0으로 끌려서 가야 됩니다. 다음 함수가 더 강하기 때문에 부드럽게 연결되고 변곡점이 생길 것이고 더욱더 무한대로 갈 테니까 위로 치솟겠죠. 그래서 예제 7번은 그림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예제 8번입니다. y는 x분의 1 곱하기 2x승. 자, 다음 함수 형태 0 마이너스로 갑니다. 2x승 지수로 더 강합니다. 자, 그러면 0뿔과 0마의 싸움이고 일단 쉬운 것부터 해보면 확실점은 없어요. 이 경우는 왜냐면 0에서 정의가 안 되기 때문이고 하지만 상수란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 0 플러스로 x가 한없이 가까이 가면 플러스 무한대로 가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게다가 오른쪽도 당연히 플러스 무한대로 가야 되죠. 자, 왼쪽은 상수기 때문에 0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야 되고 0 근방에서는 그 다음에 0뿔 곱하기 0마기 때문에 0으로 가야 되는 더욱더 작게 왼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으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해서 총 8가지의 예시를 드렸고 이제 이 예시를 찾을 때 로피탈 정리가 있으면 더 편했겠죠. 그래서 로피탈 정리 쓰지 말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식을 변형하고 이렇게 하는 것 제외하고 혹은 계속 로피탈을 적용해도 3번, 4번 미분하는 것보다 변형이 더 쉬울 땐 당연히 정의대로 가야 되는 게 옳지만 필요하다면 급한 경우는 써도 되죠. 그래서 정확히 알고 갑시다. F하고 G가 A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리고 F'과 G'A에서 컨티 연속일 때 단 G'A는 0이 아닙니다. X가 A로 하나씩 가까이 갈 때 fx가 0으로 가고 또한 gx도 0으로 갑니다. 즉 분자와 분모가 모두 0으로 가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분의 f라는 것은 0분의 0꼴로서 극한이 어디로 수렴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미분을 했을 때 어떤 값 알파로 이렇게 수렴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몰랐던 0분의 0꼴 이 녀석의 극한은 실제로 각각 분모 분자의 미분한 녀석의 극한 인 알파와 동일하게 나오더라 라는 게 정확한 스테이트고 로피탈 정리는 0분의 0꼴만 4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4개로 총 8개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로피탈 법칙 하나를 예를 들어드리고 C1급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프루프 해보면 F하고 G가 A에서 뭐죠? 미분 가능이기 때문에 연속이죠. 자, 그래서 FA하고 GA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0으로 똑같습니다. 해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분의 f를 한번 천천히 해보면 일단 이 녀석은 마이너스 0을 줘도 똑같은 상황인데요. 0은 위에서 fa하고 ga가 각각 똑같기 때문에 0으로 이거 대신에 fa랑 ga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x는 a가 아니기 때문에 분모 분자에 x-a분의 1을 똑같이 곱해주어도 분수는 똑같죠. 그러면 위에 거와 밑에 거의 네모 박스는 각각 가정에서 a에서 미분 가능이라 했기 때문에 각각 수렴하고 리미트 수렴성 쪼개짐에 의해서 각수 조건에 의해서 F'A와 G'A로 쪼개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정에서 F'과 G'이 둘 다 A에서 연속이고 G'A가 0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F'이 연속이란 말, G'A가 연속이란 말로부터 당연히 극한값과 함수값이 도함수로서 같아야 됩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 녀석은 극한 나눗셈 보존에 의해서 리미트가 각각 쪼개지는 것만 맨날 했는데 이렇게 모이기도 하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가정에서 이 녀석의 극한은 우리가 알파라고 했었어요. 네모 박스가 그죠? 수렴합니다. 통으로 알파로 가정에서 수렴하죠. 고로 결론이 났죠. 즉 검은색까지 진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가 알파이다로 증명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구간에서 y는 fx 위의 임의의 두 점 ab를 들고 옵니다. 임의의 두 점. 그런데 이 AB 사이에 곡선이 있어서 곡선 부분이 항상 선분 AB보다 선분이라는 건 직선이죠. 아래쪽에 있을 때, 즉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임의의 두 점 AB를 들고 와서 선분을 그었을 때 항상 이 곡선 부분이 아래쪽에 있다. 이렇게 됐을 때 도함수로 따지면 도함수가 점점점 증가하는 형태죠. 즉 y는 fx는 아래로 볼록이다. convex down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다시 임의로 두 점을 들고 왔을 때 직선을 세워서 그 직선보다 아래쪽에 생기면 아래로 볼록. 그럼 반대면 예컨대 이렇게 임의로 AB를 들고 왔을 때 선분을 그어서 곡선이 위쪽에 있다. 이럴 때는 convex up 위로 볼록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세 번째 이야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열린 구간 AB에서 연속인 이계도함수를 갖는 뭐 대부분의 고교 과정 안에서는 연속인 이계도함수를 갖습니다. 그래서 크게 가정에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함수 곡선 y는 fx에 대해서 곡선이라는 것은 구부러졌다는 얘기죠. f가 아래로 볼록이면 f2'이 양수입니다. 또한 역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미적분에서 핵심이 되는 정리고 이것을 잘 증명하기는 까다롭습니다. 그냥 그래서 교과서에서 그냥 직관적으로만 이해를 하죠. 조금 우리 이때까지 배웠던 것만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자, AB에서 그렇다. 자, 위로는 당연히 부호가 반대로 바뀌면 될 겁니다. 자, 프루프 해볼 건데요. 가는 방향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X를 AB 상에서 하나 들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AB 상에서 X가 있다면 당연히 그 연속이기 때문에 작은 h랑 마이너스 h인 실수 h는 존재한다. 아주 중요하죠. 자, 그림을 따졌을 때 AB 개구간 안에 이미 x를 두고 왔을 때 아주 작은 h가 있어서 이 안에 들어가도록 할 수 있는 거. 이게 원래 이제 개구간의 정의죠. 무튼 이렇게 작은 h는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convex down 아래로 볼록이 가정이 된다면 이게 지금 성분을 껐을 때 h랑 마이너스 h가 똑같은 거리이기 때문에 정확히 삼각형의 중점입니다. 따라서 그 함수값인 fx랑 그 다음에 실제로 직선상에 있는 값은 함수값의 평균이죠. 즉 fx 플러스 h랑 fx 마이너스 h를 두 개 더해서 나누기 한 것이 더 위쪽에 있다가 아래로 볼록의 정의죠. 되겠습니까? 해서 요것을 가정으로 사용을 해서 가정 아래로 볼록에 의해 한 번만 더 크게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좀 더 확대해서 써보면 이렇게 되는데 오른쪽에 2를 일단 올려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fx를 왼쪽으로 넘겨버리면 마이너스가 되면서 양수가 되죠. 또한 h제곱은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양수분의 양수를 하면 무조건 양수가 되니까 고로 h제곱분의 이 녀석의 형태도 양수입니다. 자, 여기서 극한 비교를 쓸 건데요. 극한 비교 쓰기 전에 이 녀석 파란색 박스를 우리 스타식이라고 하고 h가 0으로 갈 때 어디로 가는지 살펴보려고 하니까 0분의 0꼴입니다. 즉 분모 0분의 위에 거 h에다 0 집어넣으면 연속이기 때문에 h 안으로 파고 들어가고 2fx 빼기 2fx가 되어서 0이 되죠. 해서 분모 분자가 모두 h에 대한 함수로 보게 되면 h가 0으로 갈 때 각각 0으로 수렴해서 분모 분자를 각각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h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2h가 되고 자, 분자는 우리 합성함수 미분법 했죠. f'x 플러스 h 마이너스 달고 나오죠. 합성 f'x 마이너스 h고 이 fx는 상수기 때문에 날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보니까 다시 h를 0으로 보내면 어때요? 또다시 0으로 각각 수렴하죠. 그래서 또다시 분모 분자를 미분합니다. 로피터 정리는 두 번 쓸 수 있는 정리가 있습니다.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더블 프라임 이계도함수를 취해보면 또한 합성함수 때문에 오른쪽 것은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플러스 f2' x 마이너스 h가 되는 것이고 이번에야말로 극한을 보내버리면 분명히 분모가 2로 상수기 때문에 로피탈 정리 가정을 만족해버리고 이 녀석의 극한은 f2'x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피탈 정리 2번에 의해서 결국 스타라는 식은요 f2'x로 수렴 나갈 수 있으니까 고로 이 파란색 박스는 로피탈 2번에 의해서 수렴하고
그래서 f2'x로 수렴합니다. 0은 당연 상수로서 h가 0으로 하나씩 가더라도 당연 0이고, 그러면 이 부등호는 극한 비교에 의하면 같거나 크다로 따라간다는 걸 수투에서 우리는 배웠죠. 자, 그런데 f는 곡선이기 때문에 f2'x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간에서. 그죠? 따라서 f2'x는 0보다 크다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로 블록이면 f2'은 양수다. 가는 방향 증명이 됐습니다. 이제 역방향 f2'이 양수면 f가 아래로 블록이냐를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역방향입니다. 구간 AB에서 자, 아래로 블록의 우리 그림을 같이 생각하면서 한번 봅시다. f2'이 양인 게 지금 가정인데요. x1, x2를 임의로 들고 가고 x도 임의로 안쪽에서 들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아볼인 걸 증명하려면 생각해 보시면 그 임의로의 두 점 x1, x2에 대해서 함수값까지 해서 좌표를 표현했을 때 이 점을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라지 A, 라지 B가 되는 것이고, 이 LX라는 것을 직선을 갖고 올 거죠. 선분. AB의 선분. 그래서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 x2 빼기 x1분의 fx2 빼기 fx1.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방식이죠. 우리 평균값 정리, 롤의 정리할 때 아이디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둘 수가 있고, 기울기랑 고정점 x1, fx1입니다. 그래서 이 유계폐 구간 x1, x2에서 lx가 fx보다 위에 있다가 convex down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에 결국은 fx가 lx보다 같거나 작다를 밝히면 되는데, 얘를 보인다는 것은 원래 부등식 정의가 넘겼을 때 혹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f 빼기 l이라는 함수로 따졌을 때는 당연히 x1, x2에서 각각 0점이죠. 그래서 fx 빼기 lx 했을 때 0보다 같거나 짝을 밝히는 것과 동치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h라고 두고 함수로 hx가 0보다 같거나 짝음을 밝히면 당연히 아래로 블록이 증명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보이도록 합시다. 가정에서 f2'x가 양수이기 때문에 우리 수투 3의 5번에 의해서 f'x는 증가합니다. 당연히 이게 도함수는 도함수가 미분 가능할 때 한 번 더 도함수를 구했을 때를 의미하기 때문에 f' 자체가 증가함수라는 뜻이고, 따라서 h도 이제 미분 가능하고 h'을 해보면 f가 미분 가능해서 f'x가 되고, lx 직선의 형태로서 미분하게 되면 당연히 알다시피 기울기만 남죠. x에서 미분하면. 그래서 기울기 써주고. 자, 그랬을 때 f' 증가하기 때문에 이 녀석은 상수일 뿐이고 당연히 h'도 역시 증가 함수가 된다는 거 알겠죠? f'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hx1 집어넣게 되면 x1 들어가게 되고 lx1 집어넣게 되면 얘가 0이 되고, 그럼 0 곱하면 다 사라지고 fx1이 들어오기 때문에 fx1 빼기 fx1이 되어서 hx1은 당연히 0입니다. 왼쪽 그림으로 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검은 색깔 곡선 빼기 직선 왼쪽하고 오른쪽의 끝부분은 차 함수에 의해서 반드시 x축입니다. 그죠? 자, 그걸 대수적으로 표현한 것 뿐이고, 이제 hx2를 한번 해봅시다. x2 똑같이 집어넣게 되면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이 녀석이 약분이 되고, 또 x1, fx1이 날아가고, 그로 fx2가 lx2이기 때문에 결국 fx2 빼기 fx2가 되어서 0이 되는 것이죠. 해서 그 우리가 어떤 상황을 할 수 있냐면, h가 알다시피 우리 그 롤의 정리 가정을 지금 만족해 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롤의 정리에 의해 가지고 h'c가 0을 만족하는 c가 x1, x2 사이에 있다가 롤의 정리죠. 그런데 h'x를 이미 구했기 때문에 x자리에 c를 한번 집어넣으면 c가 들어가면서 그대로 딱 뺏겨 쓸게요. 자, 이렇게 될 것인데, 됐죠? 자, 그럼 그림을 따지면 이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파란 색깔 보이죠? 이 어떤 시점이 있어서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x가 x1보다 크지만, 각각은 크지만 c보다 작은 그러한 x에 대해서 우리 그 h'이 증가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h'을 걸었을 때 부등호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근데 h'c는 방금 롤의 정리 때문에 0이라고 했죠. 고로 도함수가 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원함수 h는 어떻게 되죠?
도함수가 음이라면 우리 수투에 의해서 h가 감소함수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x가 c보다 큰데 x2보다는 같거나 작은 그런 x에 대해서 h'이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역시나 부등호를 그대로 h'에서 따라가고, h'c는 우리 롤의 정리 때문에 0이었고 고로 도함수가 양이 되어서 h는 이 공간에서 증가함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C 기점으로 H는 감소하다가 증가하죠. 그러면 그 H란 것이 당연히 유계폐 구간 X1, X2에서 컨티 연속이기 때문에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반드시 최대값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C 기점까지 감소했다가 C 기점 이후부터는 증가해야 되고, 그러면서 연속이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대값은 끝구간, 끝점인 X1 또는 X2에서 밖에 최대값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HX1과 HX2는 0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최대값은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그 말은 어떻게 됩니까? hx, 즉 fx 빼기 lx라는 녀석이 반드시 0보다는 같거나 작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최대값이 0이란 말은 고로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밝히면 충분하됐던 세 번째 줄이 증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이다 라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고로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요. 아래로 블록인 것과 2' 양수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대학교 때 교수님께서 암기를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제가 소개해 드리면 암기법입니다. F2' 항상 위에다 그리시고 0보다 크다 이러면 그대로 이 부등호 형태처럼, 그리고 F2'이 음수다 이러면 똑같이 F2' 위쪽에 쓰고 그대로 부드럽게 하게 되면 아래로 블록인 형태의 그림이죠. 그냥 기하학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0보다 작게 되면 위로 블록인 형태죠. 2' 위쪽에 그렸을 때. 그래서 위로 블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암기가 쉬우시고 어긋난 일이 없습니다. 자, 이제 정의를 또 하나 내릴게요. 위볼에서 아볼, 아래로 블록, 혹은 아볼에서 위볼로 바뀌는 그러한 경계점이 있다면 곡선상에서 그 경계점을 우리는 변곡점, 곡선이 변하는 점이다 라고 변곡점을 원래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세 번째 아주 중요하고 네 번째 변곡점을 판정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 방금 3번에서 필요 충분 조건에서 했기 때문에 연속인 이계도 함수를 갖는 함수 곡선 y는 fx에서 x = a 좌우에서 f2'의 부호가 바뀌고 f2'a가 0이면 a, fa는 곡선 y는 fx의 변곡점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부호가 바뀌었다는 말은 결국 위볼에서 아볼 혹은 아볼에서 위볼로 바뀌었다는 얘기고, 위에 정의에 의하면 그것이 변곡점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3번과 정의를 이용하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죠? 자, 됐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아주 중요한 테일러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초월함수를 다함수로 근사시키고 그 다음 평균값 정리의 일반화가 되면서 또한 우리 출제가 많이 되는 3도극에도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테일러 정리를 사용해서 킬러 문제가 되었다라고 해서 뭐 재작년 29번이 이제 논란이 됐는데요. 사실 그 문제 제외하고도 테일러 정리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킬러로 지정되지 않은 문제도 테일러로 풀 수 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정확히 알고는 갑시다. 어차피 뭐 학생들이 그 수학 시험 발표할 때도 이런 걸 많이 하시거든요. 자, A라는 것이 어떤 구간 I에 있는 어떤 점입니다. 자, 보세요. 이걸 F'이라고 할 거예요. 1이라고 쓰고, F 더블 프라임, 2'을 2라고 쓸 거고, N'을 이렇게 쓸 겁니다. 그리고 Fn 플러스 1'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각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N'까지는 당연히 연속이고 미각까지 가능하죠. 그래야 Fn 플러스 1이 이계도 함수가 존재하니까요. 자, 그러한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 과정에 있는 함수 대부분 초월 함수는 이런 형태들을 다 만족합니다. 어차피 무한번 미분간하는 게 허다하기 때문인데요. 무튼 그 초월 함수 포함해가지고 이미 이제 함수라고 거의 생각하시면 되고, 그랬을 때 이 초월 함수를 다함수로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데 이걸로 그 우주선을 우리가 뭐 달까지 보내는 것도 이 원리죠, 사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떤 방식이 되냐면 상수항 그 다음에 1차항 이렇게 되고 2차항 이렇게 되고 점점점 n차항 이렇게 되고 n 플러스 1차항을, 그러니까 이걸 a0, a1, x-a 1승, a2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했을 때 마지막은 꼴이다 이래가지고 어떤 C를 찾을 수가 있다. 결국 n 플러스 1차죠. 그래서 in C가 A하고 X 사이에 존재해서 fx가 A 근방에서 n 플러스 1차, 물론 수렴 반경 안에 들어왔을 때 이야기입니다만은 n 플러스 1차 다항수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수렴 반경이라서는 급수로 표현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무튼 뭐 어렵게 설명할 것도 없고, 초함수는 그냥 다함수로 볼 수도 있다. 다함수의 어떤 구간을 설정하게 되면 다함수를 근사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엄청 강력하고, 그래서 모든 함수는 곧 다함수다 거의 그 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1 때 어릴 때부터 주구장창 다항함수를 다뤘던 거예요. 다항함수 배우는 의미가. 그래서 마지막 이 꼬리 부분을 우리 RNX라고 하고, 나머지 이런 경우는 코시의 나머지식이고, 물론 라그랑지의 나머지식도 있습니다. 자, 무튼 자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증명은 그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뭐 어렵게 생겼다고 보이겠지만 그냥 평균값 정리 쓰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A를 변수 T로 바꿔서 RNX만 남겨놓고 다 넘길 거예요. 일단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일단 X가 A보다 크도록 X하고 A를 전부 다 픽스,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래서 large F라는 함수를 만들 건데요. A부터 X까지를 폐구간으로 잡고 이 구간에서 어떤 변수를 이제 잡아봅시다. 그래서 T 변수라고 할게요. 그래서 T가 large FT로 가는 그런 함수를 하나 만들어낼 텐데 A 대신에 T로 다 바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넘겨버릴게요. 자, 함수 어떻게 정의하는지 보세요. fx가 있는데 여기서 이 노란색 부분을 다 넘겼는데 A를 일단 다 지우고 한번 넘겨볼게요. 되시겠죠? A를 다 지우고 넘겼고 이 자리에 A 자리에 이제 이 함수를 우리 large F라고 할 건데 이 가로 자리에 전부 다 T로 탁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A 대신에 T로. 이해되시겠죠? 한 번 더. 됐죠? 이렇게 딱 T로 바꾸면 얘는 분명히 T에 대한 함수가 될 거고, 그쵸? 자, 그렇게 되면 이것을 제가 초록 색깔 스타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됐죠? 네. 자, 그러면 large F는 6의 폐구간 AX에서 연속 맞죠? 분명합니다. 그리고 열린 구간 AX에서 미분 가능이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n차 도함수까지가 지금 있는데 n차 도함수도 가능하잖아요. 우리 그 뭐죠? 미분 가능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평균값 정리 MVT에 의해 가지고 F'C가 평균 변화가 같아지는, 즉 라지 fx 빼기 라지 fa 나누기 x-a와 같아지는 그러한 C가 있다. 어디에서? A하고 X 사이에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 정리였죠. 자, 그래서 얘를 투스타라고 하겠습니다. 노란 색깔. 자, 이제 F large T를 T에 관해서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미분을 한번 해볼 텐데 집중해서 해봅시다. 자, 요런 게 이제 우리가 빈칸 비워놓고 참 내기가 좋죠. 지금 변수가 많은 게 요새 대세잖아요. 수능 출제에서. 한번 해보세요, 먼저. 자, T에 대해서 미분해보면 large F'T는 이 녀석 미분하게 되면 상수기 때문에 그냥 날라가요. 0이에요. 쓸 필요 없고. 자, 이 녀석은 마이너스 F'T죠. 자, 이제 두 번째 거, 이제 꼬배 미분법으로 갈 텐데, 자, 보세요. 두 번째 거는 F'T를 일단 그대로 하게 되면, 그대로 먼저 합시다. 그럼 F'T 있고, 그럼 나머지 뒤에 거는 미분해야 되니까, 이 녀석 미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까지 달고 미분하게 되면은, 플러스 1이죠. 맞아요? X 마이너스 T 마이너스가 앞에 있잖아요. 됐어요. 이제, 했고,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자, 뒤에 거를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뒤에 거 그대로 두고 앞에 거 미분하면 F2'T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네 번째 거 이거 그대로 두면 일단 F2'T고, 자, 200분의 1의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t의 제곱을 t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우리 합성 미분 속미분에 의해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되고 2가 2팩토리얼과 약분되면서 x 마이너스 t만 남겠죠. 자, 꼬배 미분 하나 했고, 자, 뒤에 거 f 그러니까 이 녀석 그대로 두고 f 더블 프라임 미분하게 되면 3 프라임이죠. 됐죠? 그래서 꼬배 미분법으로 중괄호를 정리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면서, 자, 이제 최후의 마지막 이제 n짜리 해봅시다. 이 녀석 그대로 두면 n개 그대로 있고, 이 녀석 미분하게 되면 n팩에 n이 떨어지면서 n과 n이 약분되니까 n-1팩이 되겠죠.
그리고 합성 미분에 의해서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x-t에 n-1승 n 떨어졌고 밑에는 n-1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녀석 미분하게 되면 n 플러스 1개 프라임 t 그 다음에 이 녀석 나머지 그대로. 그래서 호흡의 미분법으로 마지막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좀 복잡하게 한 것 같지만 잘 지워지라고 일부러 이쁘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날라가고 이렇게 두 개 날라가고 그렇죠? 이렇게 앞에가 날아갈 것이고 이렇게 날아갈 것이고 결국 f''t가 얘만 딱 남죠. 끝에. 그래서 이제 투 스타를 위해 가지고 x 자리에 c를 한번 넣어 봅시다. x 자리에 c를 한번 넣어 보면 f'c는 t 자리에 c를 넣는 건데 필기 잘못했습니다. f'c는 t 자리에 c를 넣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건 일단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원스타에서 t자리에 x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번엔 제가 썼네. t자리에 x를 집어넣으면 라지 fx는 0이 맞죠? t자리에 x 넣어보세요. x 다 날아가잖아요. 그죠? x 넣어보면 x 0 0 0 0 0 0 0 0 0 다음 원스타에서 t자리 이제 a를 한번 넣어봅시다. 지금 노란색 투스타를 처리하려고 그런 거니까 라지 fa에 관해가지고 투스타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일단 fx가 0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x-a를 오른쪽으로 넘기고 써주면 마이너스 fa가 라지 f'c의 x-a가 될 것이고 부호를 서로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바꿔줍시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위에 보세요. 바로 위에 보시면 f'c가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달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라지 fa를 딱 다 집어넣어 보면 뒷자리 a가 들어가면 이 녀석의 형태는 결국 small fx 빼기 시그마 k는 0서부터 n까지 k 팩분의 fk a x-a의 케이스 되겠죠. 그래서 이 구성 요소에서 우리가 fx만 남겨놓고 전부 다 남겨봅시다. 무슨 말이냐면 라지 fa에서 fx만 남겨놓고 이 시그마 있는 부분을 다 남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시그마 부분이 다 넘어가서 오른쪽으로 는이 되면서 양수가 되면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f'c x-a라는 것을 위에 우리가 이미 구했던 저 상태에 의해서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증명이 끝나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증명은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고 결국은 지금 앞에 있는 다항식하고 꼬리 부분만 남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하는 이유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보면 여섯 번째 테일러 급수, 맥클로린 급수라고도 하고 뭐 공대 지나가는 학생들은 이거 모르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뭐 사실은 우리가 이거 교육과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교육과정 안에 고급 수학의 내용이고 뭐 수학 중독님께서도 유튜버죠. 이거 요새 엄청 열심히 강의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삼도극의 근사정리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에 5번에서 이 RNX 꼬리 부분이 n을 인피니트로 보냈을 때 함수로서 0으로 수렴하게 되면 뭐 평등 수렴 이런 것도 개념을 알면 좋지만 그렇게 되면 fx가 결국 급수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아까 있었던 an들의 형태, 즉 n팩분의 fn개의 a 집어넣은 것에 x-a의 n제곱의 무한급수, 즉 무한다항식이죠. 이 녀석을 개수 an이라고 두게 되면 이 무한차수 다항식으로 대충 표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러한 급수를 우리 테일러 급수로 하고 특별히 a가 0인 지점일 때 우리가 매크로린 급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인, 코사인, 그 다음에 ex승 이런 것들도 전부 다 0 근방에서 실제로 시수 전체에서도 다 이거랑 완전 똑같죠. 수렴 반경이 시수 전체라서. 아무튼 ex승, sin x, 코사인 x를 매크로린 급수로 표현해보고 실제로 우리 교과서에 표현되고 있는 2의 i 파이 플러스 1이 0이 되는지도 한번 같이 확인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자, 일단 ex승 해보면 똑같이 한번 매크로린 급수 전개해보면 EX 미분해봤자 무조건 EX승 되니까 그 A 대신에 0은 즉 2의 0승은 무조건 1이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0부터 딱 집어넣으면 0팩분의 1분의 X의 0승 즉 1이고 1팩분의 1의 X 1승 2팩분의 1의 X제곱 3팩분의 1의 X 세제곱 이렇게 쭉쭉 가는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sin X 자 0 맞나요? sin X 제일 처음에 미분 안 하면 0 집어넣으면 0이잖아요. 그래서 필요 없고
두 번째 sin x 미분하면 코사인 x고 0집어넣으면 1이고 1팩분의 1에 x-0의 1승이니까 x만 살죠. 그 다음에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또 마이너스 sin x니까 0집어넣으면 0입니다. 자, 마이너스 sin x에서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코사인 x니까 마이너스 달고 0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3팩 x 세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sin x는 홀수입니다. 홀수고 플러스부터 출발해서 13579로 가는 0되고 플러스 5팩분의 1 뿔마로 가는, 이것도 외워두면 좋습니다. 코사인 x. 자, 일단 코사인 x 미분하기 전에 0집을 하면 1이니까 0팩분의 1에 x의 0승이라서 1, 그러니까 우리 0에서 실제로 그 1과 똑같았잖아요. 직선. 그리고 sin x는 0에서 x랑 똑같았잖아요. 그런 의미랑 똑같습니다. 1차까지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sin x니까 0집을 하면 0이고, 세 번째 다시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코사인 x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죠. 맞아요? 그 다음 네 번째 다시 마이너스 사인이 나오니까 0이 될 거고, 네 번째 이제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0을 짝수로 봤을 때 0, 2, 4, 6, 8, 10 이렇게 가는 거고, 뿔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코사인은. 자, 그래서 좀 해석을 해보면 2의 x승을 이렇게 급수로 표현했는데 x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보세요. 참고로 x가 1일 때 생각해보면 결국 1을 다 집어넣으면 이게 뭐냐면 2의 1승이라는 것이 급수 n이 0부터 무한까지 n팩분의 1의 n승. 1의 n승은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결국 이 형태가 우리 뭐였어요?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자연상수 2에 대해서 제가 어쨌든 알려드렸는데 급수 표현이라고 했죠. 그거랑 똑같이 나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또한 미해결 난제 바질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스비스. 90년 동안 안 풀렸는데 이걸 오일러가 풀었죠. 이 급수는 실제로 P급수 판정법으로 수를 만난 걸 알 수가 있지만 실제 값은 몰랐는데 6분의 파이 제곱과 똑같다는 것을 오일러가 이 sin x의 급수 표현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수학력 발전소라는 분의 링크를 제가 또 참고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이제 시험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 예컨대 sin 3x다 이러면 실제로 x 자리에 3x 넣어보시면 3x-3팩분의 1에 3x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쭉쭉 간다는 거기 때문에 꼬리 부분을 잘라버리면 3x랑 똑같다라고 보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코사인 x가 1-2팩분의 1의 x제곱까지는 아실 때, x제곱 항을 없애고 싶을 때, 그럴 때 좋기 때문에 이 정도는 평가 기출도 되기 때문에 암기하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이렇게 선택해서 지서 선택하면 됩니다. 대부분은 1차까지만 아시면 돼요. 자, 일단 또한 오일러 아이디어로 여기서 미분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은 위수사인 순환 구조를 갖죠. 아까 했다시피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고, 마이너스 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고, 그 다음 미분하게 되면 다시 사인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복소수 i랑 똑같죠. i도 i 제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그 다음 마이너스 i 제곱 이렇게 되니까 1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4개로 체인이 생긴다는 거니까 이걸 아이디어로 오일러가 2의 ix는 코사인 x 더하기 i sin x랑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실제로 한번 x 대신 ix 집어넣어 보시면, 그리고 sin x는 어차피 수렴하기 때문에 i를 왼쪽에다 똑같이 분모에 붙이고 처리하게 되면 이 같은 라인에 합했을 때 똑같이 나옵니다.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했을 때. 해서 절대 수렴은 재별급수로 표현 가능하기 때문에 극형식도 사실 이런 아이디어로 나온다 볼 수가 있고, 교육과정 빠졌지만 이제 x 자리에 파이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ix가 코사인 x 플러스 i sin x, 이거 아주 중요한 식인데 이걸로 사실 덧셈 정리도 유도할 수가 있죠. 그래서 2의 i 파이가 코사인 파이 더하기 i sin 파이인데,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고 i sin 파이는 0이기 때문에 결국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넘겨주시면 결국은 뭐라고? 수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식이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2파이라는 무리수, 그리고 i라는 복소수 단위, 플러스라는 최초의 연산, 그리고 1과 0이라는 곱셈과 덧셈의 항등원, 그리고 등호라는 수학적 기호, 이 모든 것이 조합된 이 아름다운 수식이 나온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오늘 아름다움과 그 다음에 수능 대비, 입시 대비를 같이 하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미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적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 1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